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오디쌤의 영화 입시 오디쌤입니다. 영화과 입시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이제 명확하게 자신이 어떤 대학들을 진학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때고, 아직 입시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는 입시를 정말 시작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대학을 갈 것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확인하고 그 대학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이 정리한 모집 요강집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요청이 많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이제 작년에 자료집이라도 보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작년은 작년의 것이고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거나 준비를 하게 됐을 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답장을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일일이 개별로 메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학원 홈페이지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각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은 잘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학원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같이 띄워놓고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원 홈페이지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공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혹은 나랑 어떤 대학에 잘 맞는지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라고 나랑 잘 맞는 영화과 유형 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무조건 이 대학을 가야 된다거나 무조건 잘 맞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학들이 성향에 잘 맞을 수 있으니 자료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권해드리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어떤 쪽이구나 라고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사용해보고 또 재미로 혹은 조금 더 재밌게 내가 어떤 영화과랑 혹은 어느 대학의 영화과랑 잘 맞을지 테스트 해보면 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과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화과 입시 전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글쓰기를 보는 대학교, 두 번째로는 면접으로만 갈 수 있는 대학교,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탄, 2탄, 3탄 해가지고 각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대학들이 있고 대학들은 어떤 전형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로 글쓰기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몇 명을 뽑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영화전공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자, 모집 인원은요, 실기 전형으로 15명을 뽑고요. 그 외 전형으로는 뽑지 않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요, 1단계로 학생부 교과로 10배수의 학생을 뽑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학생의 성적만으로 150명의 학생을 먼저 거르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150명의 학생이 걸러지게 되면 2단계에서는 실기로만 승부를 보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성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고 2단계 그 150명의 학생들은 실기 점수로 자신이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로만 승부를 겨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어느 정도 잘해야 하고 또 실기도 잘해야만 붙을 수 있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먼저 어떤 교과들을 반영하는지 알아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자, 1단계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은 보통 3등급 초반에서 이제 3등급 안쪽 2점 후반대 점수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에 있는 점수대 학생들은요, 1단계는 무난히 붙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단계 실기는 어떻게 보냐면요, 실기는
이야기 구성하고 논술문 작성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두 개 나온 적은 없고요. 이야기 구성 하나, 논술문 구성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야기를 구성할 때 제시하는 형태라고 하죠. 제시문을 줄 수도 있고 사진을 줄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줄 수 있는데, 이 형태는 매년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논술문 같은 경우에도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주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논술문의 형태. 자, 그래서 면접은 없고요. 면접은 없고 글쓰기로 모든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글쓰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동국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전형으로 다 뽑아요. 두드림하고 학교장 추천 인재, 이렇게 해서 총 14명을 뽑게 되는데, 이 14명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오늘 알아볼 것은요, 8명을 뽑게 되는 실기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실기 전형 같은 경우의 특징은 사실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은 학교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적이 정말 낮은데 인서울 학교를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동국대 실기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뽑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다라는 건 꼭 알고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장면 구성하고 시나리오 작성을 두 가지를 보는데요. 시나리오 작성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글을 써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장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에서 제시하는 이미지 혹은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요, 우리가 쉽게 만화나 내가 생각하는 그림 일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사실은 영상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용 콘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구도가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사이즈, 샷 사이즈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인물의 배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스토리보드를 그려내는 것이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실기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다음으로는요, 우리 세종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10명의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특별 전형으로 2명의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오늘은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에서 실기고사를 가지고 6배수의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이때 성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실기의 실력만 가지고 6배수를 먼저 학생들을 뽑는데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 40, 면접고사 20,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실기 봤던 성적 40%, 자, 이렇게 점수 배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1단계에서 실기고사 100%로 6배수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1단계만 통과하면 2단계는 조금 성적을 커버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 세종대가 입시 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학생부 반영 비율을 보면요, 1단계 실기 전형의 비율과 2단계에서 학생부가 반영되는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점수를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대학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5등급을 벗어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종대학교를 지원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적합하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성적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점수로 세종대학교를 지원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4등급 이내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어랑 영어 교과만 반영하기 때문에
나 국어랑 영어 좀 잘 봤는데 수학이 조금 약했어, 혹은 사탐을 좀 잘 못 챙겼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세종대에 지원하면 다른 대학교들보다 조금 유리하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요, 주어진 제시문을 주어지고 그 뒤에 이어질 상황들을 이제 스토리로 쓰는, 영화과 입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글쓰기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혹은 공간에 대한 단서를 굉장히 명확하게 주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간을 너무 새롭게 해석하려고, 다시 말하자면 너무 창의성을 부여하려고 너무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든지, 혹은 아예 주어진 상황의 분위기나 상황 설정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아예 새롭게 써버리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종대학교의 2단계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에서 썼던 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으로 뒤집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요, 사실 면접에 들어가는 비중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학생이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사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1단계에서 글을 잘 써낼 자신이 있다 라는 확신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국민대학교 영화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19명의 학생을 뽑게 되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는 실기 70%에다가 교과 성적 30%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3배수의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다가 면접 30% 이렇게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때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요, 제시된 시를 읽고 기승전결이 명확한 스토리를 글로써 재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구성력과 창의력 점수의 배점이에요. 자, 구성력이 70%를 본다고 되어 있고요, 창의력은 30%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읽고 얼마나 새롭게 내가 이 시를 해석하거나 재창조할 수 있는가를 본다기보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써낼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학교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랑은 조금 다르게 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물어보고, 추가로 학생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혹은 생각이라든지 영화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추가로 더 많이 물어보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면접을 준비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국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국대학교 영화과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13명의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국민대랑 전형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 30에 실기 70% 이렇게 뽑게 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똑같죠. 이렇게 뽑게 되는데, 자,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 때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 국민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주어지는 문제는 세종대랑 조금 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시된 상황 뒤에 이어질 스토리를 글로써 구성하는 게 단국대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단계에 이어서 2단계에서는 면접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은 또 국민대랑 비슷하게 학생이 쓴 글 말고도 이제 학생들의 개인적인 인성이나 혹은 영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물어보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해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첫 번째로는 조금 높은 학교다, 내가 들어본 학교가 사실 많이 있죠. 그 말인 즉슨 조금 성적 커트라인이 높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내로 들어와 줘야 되고,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4.5등급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5등급까지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해보는 게 좋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벗어난다. 4.5등급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서 내가 면접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글쓰기를 끝까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조금 더 훌륭한 고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대학 원서를 지원을 할 때 글쓰기를 쓰는 준비를 하는 것과 글쓰기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쓰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요, 과감하게 글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요, 영화를 분석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거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글쓰기를 써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도 같이 잡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글쓰기와 면접을 같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입시에 가능성이 있다 라고 조금 더 마음을 무겁게 가지면 여러분들이 입시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기출문제라든지 학교에 대한 정보들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 링크 달아주는 대학 유형 검사 테스트, 자, 요것도 한번 많이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대학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다음으로 면접고사 알아보는 대학들 볼 때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